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픽 26강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문항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39번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산화환원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이 밑줄친 부분이 산화되는 걸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풀 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산화수를 좀 이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산소는 마이너스이고 아연은 전자 두 개를 뺏겼습니다. 탄소는 0이었고요. 혼자 존재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죠. 플러스에서 0이 됐기 때문에 얘는 환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6H12 O6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0이었습니다. O2는 당연히 0이었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됐고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0에서 마이너스 2가 됐기 때문에 6개의 산소가 환원이 된 것이고 여기 탄소가 0에서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이건 산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맞는 거고 철은 혼자 존재하니까 0, O2도 존재하니까 0 여기서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0에서 플러스 3으로 전자를 3개 잃었기 때문에 얘는 산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가 맞는 선지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841번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혼합해서 하는 실험입니다. 제가 이런 실험 문제가 나올 때는 화학식부터 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O와 C가 반응을 하니까 얘는 뭐가 만들어지냐? CO2와 구리가 다음과 같이 환원이 된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탄소가루랑 산화가루는 둘 다 검정색이었는데 반응한 이후에 구리만 혼자 남았기 때문에 붉은색의 고체가루가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2 붙여주시면 여기에서 두 개가 나왔다라는 사실 알죠? 시험관 속에선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 게 맞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다음과 같이 발생을 합니다. 석회수라는 건 이제 화학식이 CaOH2가 돼요. 그래서 얘랑 CO2랑 반응을 하게 되면 CaCO3가 만들어지고 다음과 같이 H2O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응 후 시험관에서는 붉은색 고체가 남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이 반응은요 산화환원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43번에 이제 구리판을 거풀꽃에 넣었을 때와 속불꽃에 넣었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데 구리판을 일단 거풀꽃에 넣는다는 거는 산소와 반응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CuO가 만들어지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이 CuO를 다시 속불꽃에다 넣는다라는 건 일산화탄소와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는 산화가 됐고 환원이 되었다. 얘는 산화가 되었고 이거 여기가 아니네요. 다시 지웁시다. 얘가 산화가 되었고 이게 환원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가에서 구리는 산화가 된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가에서 생성된 물질은 산화구리가 되는 게 맞는 말이고 나에서 구리판의 검게 변한 부분은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맞는 선지고요. 나에서 구리판 전체의 질량은 감소하는 게 되냐라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리판 전체의 질량은 감소하는 게 맞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에서 구리판의 검게 변한 부분은 산소를 얻냐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선지죠. 나가 아니라 이제 가라고 해야 되니까 틀린 선지고요. 나에서 검게 변한 부분의 색은 변하지 않니? 아니요. 검정색에서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틀린 거지. 미안해요. 자, 얘네 두 개는 틀린 선지였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겉불꽃보다 속불꽃에 산소가 더 적게 포함되어져 있냐? 그쵸? 속불꽃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양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49번부터 볼게요. 구리와 관련된 실험이다라고 하였고요. 붉은색의 구리죽에 산소를 공급을 한대요. 그러면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하여서 CuO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산화구리가 된 부분에 수소를 반응시키게 되면 구리와 H2O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에서 산소는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환원이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될 때 구리는 전자를 잃고 산소는 전자를 얻는 거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틀린 선지고 나에서 물이 발생하냐? 네, 물이 발생하는 게 맞고요. 나에서 검은색 물질은 산소를 잃게 되냐? 그쵸? 오 부분이 산소니까 이 산소를 잃게 되는 게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852번 그림가는 마그네슘 리본을 공기 중에서 연소시켰대요. 그러면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서 MgO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그네슘 가루를 Mg를 드라이 아이스 CO2와 반응을 시키게 되면 MgO가 되는 것이고 탄소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가에서 생성된 물질은 나에서도 생성이 되냐라고 하였는데 MgO가 동일하게 생성되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가하나는 모두 산화하는 반응이냐? 그쵸.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고 산소는 전자를 얻었던 거고 여기서 마그네슘이 결국 전자를 잃은 거기 때문에 모두 산화하는 반응이 되는 게 맞습니다. 나에서 전자는 마그네슘에서 이산화탄소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53번입니다.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이 양이온이 되는 반응은 산화가 된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다라는 건 0이었는데 양이온이 된다라는 건 뭐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나 전자를 잃었다라는 뜻이니까 산화가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를 잃는 물질이 있다면 반드시 전자를 얻는 물질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전자를 잃은 양과 얻은 양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할 때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게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디귿 선지는 전자를 얻는 게 아니라 잃는 거죠. 잘못 썼네. 전자를 잃는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856번 다음은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자, 알자이온 반응식만 적어보면 Cu2 플러스가 아연과 반응을 하여서 Z에 2 플러스가 되고 구리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연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가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수용액 속 전체 양이온 수는 감소한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CO2 플러스는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석출이 된 거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58번입니다.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에 CuSO4가 있는 곳에 마그네슘 판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MgSO4가 되고 구리가 다음과 같이 석출이 됩니다. 그러면 반응식을 다시 써보면 Cu2 플러스와 마그네슘이 반응을 하여서 Mg2 플러스와 구리가 되었죠. 산화하였고 환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전자는 마그네슘에서 구리이온으로 이동을 한 것이고요. 반응이 일어난 동안 수용액의 푸른색, 이 수용액의 푸른색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구리 이온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이온의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연해지는 건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수용액 속에 있는 전체 음이온 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반응 전후에 같다라고 할 수 있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60번입니다. 무색의 질산은 수용액 AgNO3에 누굴 넣었냐? 구리를 넣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리가 음보다는 다음과 같이 반응성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CuNO3,2가 되는 것이고 은이 다음과 같이 석출이 된다라는 뜻이었죠. 다시 써보면 두 개의 Ag 플러스가 구리와 반응을 하여서 Cu2 플러스가 되었고 Ag가 두 개 환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리는 산화가 된 것이고요. 은이온은 환원이 된 게 맞는 거고요. 이 반응에서 전자이동 당연히 일어났죠. 수용액 속 전체 이온 수는 2개에서 하나로 감소가 된 것이고요. 구리에서 은이온으로 산소가 이동을 하였냐? 지금 구리에서 은은 이온으로 산소가 이동했다고 했는데 은이 지금 산소랑 반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반대라고 써야겠죠. 은에서 구리로
산소가 이동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푸른색은 점점 진해지는 이유 앞에서 설명을 했죠. 구리 이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진해지는 것이고, 질산 이온은 산화환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음이온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863번 그림은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다. 자, 그러면 HCl과 마그네슘이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럼 MgCl2가 되고 H2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마그네슘과 H 플러스가 반응을 하여서 Mg2 플러스가 되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마그네슘은 그렇기 때문에 산화가 된 게 맞는 거고요. 마그네슘 조각의 질량은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 나의 마그네슘 조각을 더 넣으면 기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뭘 봐야 되냐? 마그네슘을 더 넣었을 때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H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체는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 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66번입니다. 그림은 질산은 수용에게 금속 M의 막대를 넣었다. 시간에 따른 막대의 질량과 용액의 전체 이온수 변화를 각각 상대값으로 나타냈다. 근데 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반응이 되더라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반응은 하는데 이 Ag 플러스하고 동일하게 금속 M도 M 플러스가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는 변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금속 막대의 질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M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바깥에 Ag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하나 달라붙으면 여기에서 M 플러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g의 질량과 M의 질량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금속 막대의 질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달라붙는 은이 M이라는 금속보다는 더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M은 질산은 수용액과 반응하여 산화가 된 게 맞는 것이고요. 원자 한 개의 질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M이 더 큰 겁니다. 이온 한 개의 전하량은 두 개가 플러스 1가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과 이거 잘못 봤네요. 은이 더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지가 돼서 기억 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8번입니다. A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넣어서 반응을 시킨대요. 그럼 반응한 B 원자수에 따라서 전체 양이온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A이온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A 플러스로 쓸게요. 그리고 B 이온이 있대요. 근데 이제 B 금속을 넣으면 결국 B 플러스가 생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처음에 몇 개였냐면 8개였어요. 그럼 얘는 8개 있고 얘 0개 있던 거예요. 근데 반응한 게 2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 이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이온 수가 6개래요. 그럼 6개 2개 빼니까 이게 몇 개예요? 4개가 된 거죠. 그 말은 얘는 4개 반응할 동안 얘는 2개가 증가한 거죠. 다시 써보면 A 플러스랑 B가 반응을 했대요. 그래서 B 플러스랑 A라는 게 석출이 된 건데, A 플러스는 4개 반응한 거고 B 플러스는 2개 반응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2개 생겼고 얘가 4개가 석출이 된 거죠. 결국 몇 대 몇이에요? A 플러스 대 B가 2대 1로 반응했다는 뜻이니까 A 값이 플러스 1가고 B는 플러스 2가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에서 수용액 속 A의 이온의 숫자는 4개냐? 네, 4개 맞죠. 가에서 석출된 A 이온이 산화되어 생성되었냐? A 이온은 환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이온 한 개의 전하량을 물어보면 B는 플러스 2고 A는 플러스 1이니까 틀린 선지가 돼서 기억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69번입니다. X이온이 들어가 있대요. X 플러스가 있대요. 근데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Y는 Y 플러스가 됐다라고 했고요. 얘는 3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Z는 Z 플러스인데 얘는 2개래요. 근데 전하량은 언제나 또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6X와 3Y와 2Z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X, Y, Z는 무조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가밖에 안 됩니다. 결론 x는 1이고 y는 2고 z는 3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모는 플러스 2가고 네모는 플러스 3가기 때문에 결국 2대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산화되려는 경향 같은 경우에는 넣을 때마다 지금 이게 이온이 됐으니까 z가 y가 x보다는 다음과 같이 반응성이 더 좋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70번 황산구리 수용액에 누굴 넣었대요? A판과 B판을 동시에 넣었답니다. CuSO4예요. 가 수용액에 푸른색이 옅어졌대요. 그러면 A가 이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좋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구리가 B보다 더 반응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에서 수용액 속 구리 이온의 수는 감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에서 색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은 황산이온 때문이 아니라 구리 이온 때문인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A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 금속 B판을 넣으면 금속 A가 석출이 되냐라고 했는데 A 이온이 B보다 더 반응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따라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871번입니다. 기체 X와 관련된 실험이라고 했는데 아연과 묽은 염산을 반응을 시킨대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X는 H2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H2랑 반응을 하면 H2O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식 어때요?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식입니다. 자, 따라서 X는 H2가 되는 거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H2O가 생성이 되었다 맞는 선지고, 그럼 이제 반응성 물어봤죠? Z에는 누구보다 반응성이 더 좋아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좋은 거고요. 얘는 수소가 구리보다 더 반응성이 좋죠? 결론 아연, 수소, 구리 순서가 되기 때문에 구리는 아연보다 전자를 잃기가 쉽냐? 아니요. 아연이 구리보다 전자를 잃기가 쉽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선지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금속 ABC와 관련된 실험입니다. ASO4 수용액에 금속 B를 넣었더니 수용액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 말은 A가 B보다 반응성이 더 좋다라는 뜻이고요. 가 용액에 금속 C를 넣었더니 A가 석출이 됐대요. 그러면 C가 A보다 더 반응성이 좋은 거죠. 그리고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대1이니까. 근데 얘가 넣었더니 양이온수가 더 어떻게 됐냐면 감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C가 더 이온의 전하량 자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C는 3+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에서 C는 전자를 잃는가라고 물어봤어요. C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된 거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이온 한 개의 전하량은 C이온이 A이온보다 당연히 커야 되는 거고요. 산화되려는 경향성으로 놓고 보면 C가 가장 좋고 A가 그 다음이고 B가 그 다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돼서 기억과 니은 선지가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일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이제 화학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항에서는 우리가 몇 번 보냐? 881번 광합성과 호흡과 관련된 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다음과 같이 포도당이 되는 반응이니까 가는 광합성에 해당을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요. 나가 호흡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가는 광합성이고 나는 호흡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가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냐? 그쵸? 얘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다시 말해서 식물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가가는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에너지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가 가정 같은 경우에는 CO2가 C6H12O6로 될 때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 4죠.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결국 곱해보면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10이니까 0이 돼서 여긴 0이 돼요. 플러스 4에서 0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었다? 환원이 되었다라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가에서 CO2는 환원이 됐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쵸? 호흡은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얘는 동식물 모두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나에서 C6H12O6는 이번에 환원이 되냐라고 했는데 이게 환원이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다시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가하나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88번입니다. 다음은 산화 처리 주성분인 철광석과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탄소는 0에서 플러스 2가 됐죠. 이건 산화가 된 것이고요. 이건 환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F2O3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반응하는 식이었는데, 이 식에서는 3, 3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나서 얘는 두 개가 나오고 1이 붙었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A 더하기 B니까 1 더하기 3이고, 얘는 2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거는 1번이다 라고 먼저 하나 가주시면 되겠고요. 코크스는 산화철을 환원시키기 위해 넣는다. 그쵸? 맞는 선지가 되고, 가에서 코크스는 산화였다. 네, 산화가 되었고요. 나에서 일산화탄소는 산화철보다 산화하기 쉽다. 그쵸? 철이 여기에서는 플러스 2였는데 0이니까 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이 되기 쉬운 건 맞는 선지고요. 산화철은 전자를 얻어서 순수한 철이 된다. 전자를 얻어서 순수한 철이 된 게 맞죠. 환원이 됐으니까. 가하나 모두는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을 합니다. 꼭 외워야 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꼭 반드시 암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 반응이 잘 나오는데,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철이 재련 과정에서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네, 이제 산과 연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산과 연기에서는, 자, 901번을 봅시다. 산과 연기의 이온화식으로 이제 오는 걸 보라고 했는데, 너무 잘 나오는 선지거든요. HCl은 1가죠. 1가 제대로 나왔고요. 1가 얘는 2가로 나와야 돼서 틀린 선지가 되는,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 자, 1번 맞는 거고. 자, H 플러스랑 CO3 2 마이너스, 그쵸? 그리고 2대1로 나왔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CA는 2 플러스가 되는 거고, OH 마이너스가 2개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C2H5OH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산염기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산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산이나 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온화가 안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CH3COO-와 H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6번도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04번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물질 가에서부터 달을 물에 녹였을 때 생성되는 이온이래요. HNO3- H 플러스랑 NO3- 얘는 질산이니까 산성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OH-가 나왔죠. CA2 플러스랑 2개 OH- 1대2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BA2 플러스랑 2개 OH-가 나와요. 둘 다 염기에 해당한다 라고 가셔야 됩니다. 간은 산이고 나와다는 염기가 되는 게 맞고요. 간은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냐 라고 하였는데, 얘는 맞는 선지가 되죠. 산성이에요. 얘 물질 자체가. 나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수는 1대2다. 나와 다에서 둘 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다의 수용액에 껍질을 깐 삶은 달걀을 넣으면 크기가 작아지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선지가 이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반응성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삶은 달걀 같은 경우가 단백질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염기는 단백질하고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나와 다 같은 경우 이제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는 건 둘이 동일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OH- 음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05번 그림은 염기 AOH와 BOH에 존재하는 입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AOH는 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인 거고, BOH는 B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다음과 같이 이온화가 되는데, 이온화가 된 게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모두 다 이온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강염기에 해당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약염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강염기면은 pH가 14 근처 쪽에 이제 위치하는 거고, 약염기면은 pH 7 쪽에 이제 위치를 하는구나라고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수용액이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 라고 합니다. 용액의 액성,
둘 다 염기인 건 맞아요. 그 다음 금속과의 반응 유무, 얘는 둘 다 금속하고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전기 전도성의 유무, 그쵸, 둘 다 전기는 통해요. 왜요? 이온은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수, 이건 다르죠. 약염기는 이온의 숫자가 더 적어요. 누구보다? 강염기보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페노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는 둘 다 염기이기 때문에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화하므로 맞는 선지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908번 보면 A, B, C의 성질을 확인한대요. 각각 이제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과 H2O 중 하나라고 했는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부터 한번 해보냐면, 우리가 페놀프탈레인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페놀프탈레인이 있을 때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이 있으면 무색, 붉은색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메틸 오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이 됐고요. BTB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보게 되는 리트머스 종이가 나왔죠. 이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을 붉은색으로, 그 다음 중성은 없고요.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파란색으로 변화를 시킨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제가 암기합시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건 여기가 산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HCl이 된다는 걸 아는 거고요. 마그네슘 리본과의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고, BTB 용액은 그래서 노란색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파란색이 존재하는 걸 보니까 이게 염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NaOH가 되는 거고, 얘는 반응이 없고 얘도 반응이 없겠죠. 여기도 반응이 없는 거고 여기는 초록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물분자 중성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변화 없음이 적절한 것이고요. 니은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아니라 수소 기체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 디귿은 초록색이 적절한 것이고, A에 철 조각을 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는 B에다가 넣었을 때인 거고, B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이 아니라 A에 페놀프탈레인을 넣어야 붉은색인 거고,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산성에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B라고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10번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이온이 되는가를 물어봤는데 이온이 되지만 C2H5O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산성이다라고 하셔야 되는, 염기성이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염기성이 되는 거는 NaOH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식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누구라고 알고 있냐면 아세트산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CH3COOH가 들어가는 것이고, 라가 H2SO4 황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는 C2H5OH가 맞는 거고요. 나와 다는 물에 녹아 공통된 음이온이냐? 음이온 여기는 OH-고 여기는 CH3COO-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분자 한 개가 물에 녹아서 내놓는 양이온 수를 물어보면 라는 한 개, 다도 한 개죠. 죄송해요. H 플러스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온 수니까 라는 두 개가 나오고 다는 한 개가 나오죠. 이게 이온이 됐을 때를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얘는 다음과 같이 되는 거고 여기는 CH3COO-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대1로 나온다는 맞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기억과 디귿 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912번에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에 다음과 같이 묽은 염산을 적셨다. HCl이 있는 거고 질산칼륨이니까 KNO3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극쪽에 K 플러스가 가는 것이고 플러스 극쪽으로는 NO3 마이너스가 가는 거고, 이쪽으로는 H 플러스가 가고 이쪽으로는 Cl 마이너스가 간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실험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야 하냐라고 물어봤죠. 아니요, 얘는 산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야 돼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냐? 그쵸. H 플러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고요. 염화 이온 Cl-는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황산 H2SO4는 얘가 이온이 되면 H 플러스와 SO4 2-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전극의 방향을 반대로 연결하면 색 변화가 이번에는 이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는 선지.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그래서 H 플러스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서 산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이래요. KNO3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이죠? 수산화나트륨은 NaOH입니다. 그러면 색 변화를 이제 봐야 되는데 A극 쪽으로 푸르게 변화하였다. 그러면 A극이 OH-와 관련이 있으니까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 B극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OH- 이쪽이 Na+, 여기 K+, 이쪽이 NO3-가 간다라는 겁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화한 거는 수산화 이온 OH- 때문이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칼륨 이온은 A극 쪽으로 아니요 B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대신 묽은 염산을 이용하면 푸른색이 B극 쪽으로 이동을 하냐라고 했는데, 묽은 염산이면 HCl이 되는 것이고요. 산성이기 때문에 이제 반응 자체는 반대로 나타나야 되겠지만 붉은색이 아닌 푸른색을 사용해야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가주셔야 돼요. 따라서 얘는 틀린 선지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921번을 봅시다. 다음은 세 가지 물질을 A와 B로 분류를 하였대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H2O 하고요. 여기는 CaOH2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준 A에서 얘가 될 수 있는 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수용액 전류가 흐르는가? 아니고요. 단백질을 녹인 성질이 있는가? 아니겠죠. 그 다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마그네슘과 반응을 하여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가 등이 다음과 같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는 건데, 수용액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온의 유무입니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거는 염기성을 물어본다라고 가져야 되는 거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는 거는 결국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것도 염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는 얘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산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도 색 변화가 오는 거는 지금 산과 중성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찾아야 되는데, 얘와 얘 중 하나라고 했군요. 그러면 H2O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H2O만 따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CaOH2가 들어가는 거고, 니은이 H2O가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준 A는 염기만 해당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염기만 해당하는 건 나하고 다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나하고 다라는 걸 찾았고요. 기준 B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산성만인 거를 찾으면 돼요. 그럼 산성만인 거는 라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온이니까 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와 라가 들어가 주면 되기 때문에 3번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19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HCl과 마그네슘이 반응을 한답니다. 자, 그럼 마그네슘하고 HCl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MgCl2가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고, 마그네슘과 H+가 반응을 하면 Mg2+와
수소 기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제 놓고 봤을 때 나가 중성이 되는 것이고 가가 산성이 되고 다는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가 지점의 용액은 산성 용액이라는 맞는 선지고요. 가와 나 지점의 용액에서 전체 양이온수를 물어봤는데 양이온수는 감소하게 되는 거라서 틀린 선지. 다 지점의 용액에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화해서 기역과 디귿선지가 돼야 되는데 잠깐만. 미안해요. 여기는 염기가 아니죠. 그냥 그대로 중성이죠. 틀린 선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된다라고 해야겠고, 반응이 일어날 때 비커 속 수용액에서 증가하는 값을 찾으래요. 일단 첫 번째, pH는 일단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맞는 선지다라고 해야 되는데, 반응이 일어날 때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전기 전도율은 이온의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전체 전하량의 합은 언제나 0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선지. 전체 이온 수는 계속해서 감소했어요. 틀린 말. 전체 음이온 수는 그대로인데 전체 양이온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값은 증가하는 거죠. 920번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922번에 보면 수용액 가와 나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었을 때 가와 나는 모두 붉은색으로 변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염기성에 해당한다라는 뜻이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네모가 OH-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몇 대 몇이면 얘는 2대 4니까 1대 2. 그래서 이가 이온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4개, 4개죠. 그러니까 얘는 1대1로 나오는 염기에 해당하니까 대표적인 종류로는 이제 NaOH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CaOH2 같은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온화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종류는 OH-이기 때문에 같은 게 되고요. 가에서 이 동그라미는 수산화 이온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나에서 세모 한 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